네, 자, 오하이오 일본 경제 순서입니다. 일본의 트렌드와 함께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을 알려드리는 순서인데요.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콘토리프 아시아의 정철은 수석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일본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네네. 어떤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네. 그 일본에서 결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혹시 일본에서 네.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셔서 좀 난감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네,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네. 백화점에서도 좀 신용카드를 안 받는 사례도 많더라고요. 네. 너무 많았어요. 네. 네. 저도 사실 뭐 며칠 전에 네. 그 동경 출장을 갔다가 네. 하네다에서 이제 록봉이까지 택시를 탔었는데 네. 한 7천엔, 한 네. 7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네, 많이 나왔네요. 네. 네. 카드 결제가 안 돼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상당히 난감했었던 네.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상처럼 우리는 카드를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카드를 쓰지 않다 보니까 네. 굉장히 불편한 사례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다른 사례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도토루 같은 일본의 엄청나게 큰 그런 네.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경우는 사실 신용카드 결제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일반적이어서 잘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곳에서도 사실 신용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도 신용카드 결제율이 상당히 낮은 이제 국가에 그렇군요. 속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국가별로 그 현금의 결제, 네. 캐시리스 결제 이제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네요. 네, 한국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2007년에 13.6%, 그다음에 2016년도 19.8%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현금의 결제 비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저런 상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국가별 현금 외 결제 비율까지 보니까 역시나 일본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일본을 여행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신용카드를 안 받더라, 네. 현금밖에 안 받더라 네.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도 다니면서 정말 궁금했는데 왜 신용카드를 안 쓰고 현금만 그렇게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 분들은 현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사실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왜 이렇게 이제 일본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않고 현금을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18세 이상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뭐 사실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 결제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현금과 동전을 가지고 결제를 하시는 분들을 아니 동전 지갑을 아예 따로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잘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전이나 이런 걸 쓰시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이제 유의해서 볼 부분들은 2위에서 5위까지 저 내용들입니다. 결국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분실이나 도난, 개인 정보 유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잃어버린 그 20년이라 불리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소비를 줄여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현금을 쓰지 않고 신용카드 쓰게 되면 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소비 가능성이라든지 사용한 금액들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카드 결제를 일반적으로 많이 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1위에서 5위까지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쭉 보고 계신데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됩니다. 일단 카드를 좀 쓰게 되면 현금을 쓸 때보다 좀 많이 쓰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잃어버린 20년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우리 같은 관광객 입장에서는 카드가 없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아주 많이 불편하죠. 이런 불편한 점도 많이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 현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몇 중요한 그 문제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현금 결제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게 되면은 그 현금 결제라는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조폐공사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현금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계속 찍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높은 현금 결제 비율을 유지되는 것 때문에 연간 1조엔 하나로 한 10조 정도의 상당히 큰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문제는 사실 이것뿐만은 아니고요. 몇 가지 더 이제 문제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현금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계가 하기엔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일본 내부적으로도 일손 부족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금 결제 문제가 일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왔었을 때 사실 현금 쓰기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신용카드 같은 걸 쓰면 좋겠는데 신용카드 같은 거 못 쓰니까 네. 일본을 방문한 외국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일본도 상당히 좀 이제 혁신적인 그런 산업 인프라들을 그렇죠? 네, 네. 도입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네. 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당장 신용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핀테크 쪽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흐름도 상당히 더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 카드 사용이 좀 편리해 보이긴 하지만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네. 다른 산업에도 좀 진출을 할 수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런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산업 진출의 발판이 약간 막혀 있다 네.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 이런저런 좀 문제점들을 보니까 일본 정부도 문제점을 좀 심각히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응을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렇죠. 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네. 상당히 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한 해, 두 해 정도의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걸 아예 지향하고 그걸 하나의 어떤 과제로 놓고 그렇군요. 로드맵을 세워서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7년까지 네, 캐시리스 결제에 대한 비율을 40%.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벌써 98% 정도에 와 있으니까 예. 40%도 높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일본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상당히 높은 이제 결제 비율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년 이제 동경 이제 올림픽이 있는데 이 동경 올림픽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그때 예, 되면 또 현금 사회가 되면 또 불편함이 많겠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방일 외국인 목표를 4천만 명이라는 상당히 좀 네. 공격적인 목표를 잡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그쵸. 현금 결제만 맞습니다. 있으면은 네.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2020년까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주요 숙박시설,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쵸. 장소 이런 네. 곳에서는 100% 신용카드가 될 수 있게끔 네. 대처를 하겠다라고 일단은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저런 노력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결과를 이룰지는 저희 2020년 동경 올림픽 때 가보면 네. 그 결과를 저희가 몸소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간다면 네. 저희가 또 이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어디가 좀 눈에 띌까요? 네. 항상 뭐 큰 이제 트렌드가 있게 되면 그 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그렇죠.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네. 좋은 투자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리스 현금 없는 그런 결제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커지는 시장이 PG,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네. 즉 전자 결제 서비스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시장은 자연스럽게 커질 거라고 저희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역시 시장의 넘버원인 기업에 저희가 주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PG 시장,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시장 쪽에 넘버원을 하고 있는 GMO 페이먼트라는 회사를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통해서 거래한 의뢰인 수가 2004년에서 2018년까지 11배 증가를 하고 거래수는 24배, 거래 금액도 16배, 임직원 수도 이제 15배 이상 커지고 오, 그렇군요. 네, 그 밑에 자회사도 24개가 생길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런 이제 급성장은 역시나 이 회사의 이제 주가에도 상당히 그 의미 있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저희가 2019년 1월까지 보게 되면은 주가 성장 금액이 처음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뭐 한 주당 1,000엔 정도 네. 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한 주당 한 8,000엔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시는 건 이제 어제자의 이제 그 그렇군요. 종가 기준인데요. 네. 그래서 보신 대로 뭐 거의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주가가 7배, 8배 이상. 3년간에 800% 가까이 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3년 가까이. 네. 그런 800% 이상 오를 정도로 네. 상당히 좋은 이제 주가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사실은 좀 더 주가 성장세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사회 트렌드가 바뀌다 보면 그 트렌드에 발맞춰서 가는 기업이 있으니까 네. 그 기업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이제 현금 없는 사회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 GMO 페이먼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정철은 수석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